안녕하세요. 질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보로우바로 제품과 조금 덜하게는 BNPL선 구매 후결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의 신용 품질과 장기적인 수익성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캐시앱의 매출 총이익 24% 성장은 놀랍습니다.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시장에 내놓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하는 단기 유동성 제품으로서 이것이 왜 우수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귀하가 보시는 가치 제한 밸류 프라퍼지션과 더불어 데이터 중심이나 AI를 활용한 언더라이팅 인수. 심사 측면에서 블록과 캐시앱이 시장에 가져온 차별점이 무엇인지 투자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먼저 보로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앤드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제품의 광범위한 목적과 왜 고객들에게 강력한 반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저희에게 좋은 사업인지에 대한 지표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신용 제품들은 저희 비즈니스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간과되곤 하는 소비자 계층에게 신용 접근성을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고객들에게 금융 이동성, 현금 흐름의 유연성, 그리고 성장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매우 건강한 단위, 경제성을 바탕으로 믿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제품 시장 적합성 PMF과 성장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AI와 머신러닝 기반의 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보유한 깊은 역량 덕분입니다. 실시간 지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3분기 보로우 실적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실행의 거리 저네이션 발륨은 전년 대비 134% 증가하여 3분기에 연간 환산 기준 약 220억 달러에 달했으며 매출 총이익 측면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몇 가지 이니셔티브 덕분입니다. 첫째는 기존 주와 신규 주 모두에 배포할 수 있었던 핵심 언더라이팅 모델의 개선입니다. 둘째는 저희의 은행 SFSSTANDARD 펀딩 소스로의 이전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장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보로우 자격 제공을 꾸준히 늘릴 수 있는 더 많은 주를 확보했습니다. 셋째는 기본 뱅킹 활성 사용자나 급여 직접 이체 더렉트 더파짓 고객 등 플랫폼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기존 고객들에게 보로우 자격을 제공하고 한도를 더욱 세밀하게 조정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하여 보로우를 확장하면서도 세 자릿수 실행액 성장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손실률을 목표치인 3%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따라서 해당 분기 연간 순마진을 내부 목표치를 상회하는 24% 범위에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하게도 저희는 이러한 보로우 활성 사용자들이 B-보로우난 바로 활성 사용자에 비해 캐시앱 생태계 전체에서 참여 지표가 의미 있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8월까지의 12개월 데이터를 살펴보면 보로우 활성 사용자는 B-보로우 활성 사용자에 비해 활성 사용자당 유입액이 3배 높고 캐시앱 카드 지출은 2배 높으며 유지율 리텐션은 3배 높습니다. 따라서 이는 캐시앱 내 뱅킹과 관련된 광범위한 참여 이야기의 핵심 조각이며 보로우와 관련된 더 많은 실험과 제품 혁신이 비즈니스의 다른 부분에서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로우나 포스트 구매 BNPL과 같은 다른 대출 제품들을 뒷받침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희의 캐시앱, 신용 점수 캐시 앱 크레딧 스코어입니다. 이는 저희가 다양한 대출 제품 전반에 배포할 수 있는 진정한 핵심 자산입니다. 이 모델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는 저희 플랫폼 전반의 광범위한 금융 활동을 다루고 있으며 그 활동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에 가까운 통찰력, 그리고 10년 이상 고객들에게 대출 제품을 서비스하며 쌓아온 AI, 머신러닝, 데이터 과학 기반의 고도화된 모델링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신용 접근성을 확장하면서도 강력한 손실률과 단위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보로우에서 보고 있는 지표들에 대해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트렌드를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겠지만 지금까지 확인한 모멘텀은 매우 강력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울프 리서치의 아론 펠러님입니다. 라인이 연결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암리타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좋은 후속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캐시앱 보로우의 성장 기여도를 제외하더라도 지난 분기 한 자릿수 후반대에서 이번 분기
두 자릿수 초반대로 보로우 혜택을 제외한 캐시앱 매출 총이익 성장이 가속화된 것으로 계산됩니다. 즉, 월간 활성 사용자의 MAU뿐만 아니라 더 많은 캐시앱 유입과 보로우 유입이 만드는 플라이휠 효과가 이를 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보로우의 전년 대비 기저 효과를 차치하고 이러한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다양한 레버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MAU 성장이 계속 이를 견인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고려해야 할 다른 변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론님. 질문 감사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캐시앱을 하나의 생태계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4가지 핵심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개인 간 송금 PEP를 포함한 네트워크 제품, 급여, 직접 이체를 포함한 뱅킹 제품, 커머스 제품, 그리고 비트코인 제품입니다. 저희는 이 4가지 모든 부분에 걸쳐 제품 개발과 마케팅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말씀하신 성장의 가속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서 네트워크 확장과 활성 사용자 측면에 대해 언급했었는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배당금을 지불할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뱅킹 측면에서는 직접 이체 연결과 같은 것들이 실제 주거래, 은행 프라이머리 뱅킹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한 실험들과 아키텍처 변경 사항들이 여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커머스 측면에서는 엄청난 규모로 운영되면서도 건강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드 GPV는 전년 대비 19% 성장하고 있고 캐시앱 페이캐시 FA GPV는 전년 대비 70% 성장 중입니다. 암리타가 언급했듯이 캐시앱 애프터페이 측면에서도 가속화가 있었는데 연간 실행액이 20억 달러에서 10월 초 현재 3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생태계 전체에 걸쳐 계속 투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로우 측면의 가속화를 넘어서서 내구성 있는 성장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비즈니스 라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덧붙이자면 저희는 세상을 보로우를 제외한 매출 총이익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암리타가 어느 정도 언급했듯이 캐시앱, 보로우와 고객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능력은 캐시앱 생태계의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직접적인 관점 퍼스트 오더 베이서스에서 보면 보로우는 놀라운 수익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로우의 투하자본 수익률 ROIC은 30%에 달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이런 수익 프로필을 가진 대출 제품은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도 환상적입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설레게 하는 것은 간접적인 효과 세컨드 오더 이펙트, 즉 제품 시장 적합성의 강점입니다. 저희가 보로우 대출을 제공할 때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이 캐시앱 생태계 내에서 움직입니다. 즉, 이중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미국 인구의 상당수가 급여를 받아 하루하루 살아가며 지출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 서비스에 대해 엄청난 시장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를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 캐럴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보로우 제품의 자격 요건, 한도, 수수료 등을 조정하여 주거래 은행 활동을 유도하는 실험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향후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지 매우 기대됩니다. 다음 주 캐시앱 릴리즈 캐시 앱 릴리시즈 행사에서 몇 가지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몇 주 후 인베스터데이에서 캐시앱의 지속 가능한 성장 프로필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에버코어 ISI의 아담 푸님입니다. 라인이 연결되었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닉과 오웬이 콜에 참여하니 정말 좋네요. 계속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큰 이슈는 매크로것이 경제대 개별 기업의 모멘텀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비즈니스 모두에서 가속화되는 상당한 모멘텀이 있는 반면 일부 기업들이 부진한 실적의 핑계로 삼고 있는 까다로운 매크로 배경도 존재합니다. 암리타님, 이러한 상황들이 4분기 가이드 전망치 산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소비자 지출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닉님은 스퀘어 측의 놀라운 성장, 가속화를 이끄는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담님, 질문 감사합니다. 4분기 가이드와 매크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 역동적인 환경입니다. 저희는 발생 가능한 다양한 결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때 저희가 참고하는 것은 가장 최근의 3분기 실적과 10월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는 강력합니다.
분명 3분기 실적과 여러 핵심 입력 지표, 즉 운영 KPI 전반에서 가속화가 있었고, 이는 저희 생태계의 기저가 건강함을 나타냅니다. 스퀘어 GPV든 캐시앱의 활성 사용자당 유입액이든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오며 가속화를 확인했습니다. 시장 진출 비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강한 수익을 보고 있으며 대출 포트폴리오의 각 부분에서도 강력한 언더라이팅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세나 소액 면세 한도 뒤 MINIMIS 텍스 이그젬프션 변경으로 인한 영향은 저희 BNPL 비즈니스에서 아주 국지적이고 미미하게 나타났을 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GMV 총 상품 판매액 성장은 3분기에 17% 상수 통화 기준 18%로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10월에 확인한 결과도 평균 거래 규모, 보로 후 실행액, 손실률 등 저희가 추적하는 여러 지표 전반에서 상대적으로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아직 매크로 환경의 변화를 나타내는 의미 있는 지표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10월 캐시앱 실적은 강력했습니다. 오웬이 앞서 언급했듯이 활성 사용자 성장, 유입액, 수익화 측면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스퀘어에서는 10월 말에 GPV 성장이 약간 둔화되는 것을 관찰했는데 이는 주로 날씨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셀프보딩과 영업 전반에서 매우 큰 기저 베이스 위에서도 오랜만에 보는 강력한 신규 볼륨 NVA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은 건강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매일매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표를 읽어나갈 것입니다. 저희의 철학은 필요에 따라 마케팅이나 언더라이팅 또는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전환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저희가 제시한 가이드의 밑바탕이 되었으며 4분기로 향하는 모멘텀을 고려할 때 이는 강력한 가이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암리타. 시장 진출 측면에 대해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셀프보딩 성장의 강점, 구체적으로는 흐름 최적화 작업과 마케팅의 기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장 영업팀, 특히 현장 영업 인력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매우 강력한 한계 ROI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인력을 계속 확충할 수 있는 엄청난 여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현재 저희의 현장 영업팀은 미국 시장에서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전히 성장할 공간이 많습니다. 저희는 보유한 독점 데이터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는 캐시앱 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적, 근린, 지역적, 그리고 현지 시장별 침투율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지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력 규모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후 국제적으로도 확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희는 캐츠델리나 페리스, 쇼콜라티에 PERRIES CHOCOLATIER와 같은 상위 시장에서도 강력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규모 비즈니스나 커피숍뿐만 아니라 크고 복잡한 판매자들을 확보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저희는 우리가 실행해 나가고 있는 거대한 TAM 전체 주소 가능한 시장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파트너십 모멘텀을 확인했습니다. 두 가지 구체적인 예로 그룹허브 GR UBHUB가 있는데 이는 개별 딜이나 기능 교환 수준을 넘어 스퀘어와 캐시앱을 결합하여 블록의 자산들을 파트너십에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스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파트너십의 힘을 통해 새로운 판매자들이 플랫폼에 대거 유입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우 심사숙고하고 일관된 전략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품 엔지니어링, 디자인, 마케팅 캠페인, 그리고 영업 방식 전반에 걸친 실행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화가 경쟁에서 더 많이 승리하게 하고 다중 매장 메뉴 관리나 음식 배달 서비스와 같이 상위 시장 판매자들에게는 필수적이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기능들을 출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매우 기대되며 4분기를 강력하게 마무리하고 2026년으로 진입할 것이라 믿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